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목고, 광역자사고, 그리고 전국자사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면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특목고, 고입에서는 특목자사고의 가장 큰 거는 면접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주중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장으로 있고요. 밑에 저와 같이 이제 언제든지 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 오프 채팅이나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고위과 대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특자만 진로진학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에 대한 책인데요. 8년 동안 제 책에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도 제가 무료로 학생들을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제 여러분들 그 20 비번은요 2024인데요. 이거는 저와 그리고 입시의 현직 교사들 전문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입시 전문가들이 정말로 봉사 정신으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공익 채팅방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채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마감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보고 계시면 바로 비번을 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월 초에 제가 방송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교육 대기자에서 출연해서 2028 대입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까 방송이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 자기소개 양식을 모든 그 학교에 대한 양식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서울과학고등학교죠. 그 수학과 과학의 지인 특기와 잠재력을 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지원 동기와 또 수학과 2번 문항 외에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으면 써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18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성과학고 마찬가지로요. 1번은 과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2번은 수학 분야에 크게 성장했던 탐구 활동.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번이 지원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에 어떤 인성적인 거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리더십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해서 써라. 기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식이. 이건 세종과학고도 양식은 다 똑같은데요. 세종과학고가 다른 거는 독서 경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재직 기간에 최근 3년간의 기간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의미 있는 책에 대해서 3권을 골라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도 영재거나 과학고에서도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북과학고죠. 예, 경기북과의 디언동기를 쓰게 되어 있고요. 특히 관심 분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대학교 수학 분야 마찬가지죠. 활동 주제, 활동 구분, 활동 기간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기소개서 쓸 때 자, 1번 활동 주제는 뭐고 2번은 뭐고 이렇게 자세하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필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했던 일을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하나고등학교. 예. 하나고등학교에 예전 7-8년 전에는요. 하나고등학교도 독서 7권을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라지고 밑에 표시 보십시오. 항목별 분량 지정은 없다. 그런데 위에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하시다. 서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술학습, 그리고 관심 동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그 다음에 인성 되겠습니다. 전국자사고는 거의 하나고등학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사고죠. 민사고는 2년 전에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학교 생활 중에 교과 활동 및 교과 외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고는요. 교과 외 활동도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은 지원자가 생각하는 본인 소질 적성 그리고 이걸 이제 한꺼번에 모아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희망 그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자, 1,500자에서 2,000자를 쓰게 되어 있고요. 민사고는요. 학부모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학 및 진로 희망사에 대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800자이기 때문에 뭐 학부모 글이니까 점수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민사고에서 학부모 기재 사항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고 추천할 때 빨간 표시가 된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제 사항. 자소서는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배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민사고는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800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교사 추천서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거. 그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제 교사들은 이런 이제 표가 오면 체크를 해서 민사고에다가 다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용인의 대부고입니다. 용인의 대부고 마찬가지로 한화고와 마찬가지로 권하기념 그다음에 동기 그다음에 입학 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자사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 상상고인데요. 상상고가 또 다르죠. 상상고는요. 위에 질문은요. 천자 이내에 써라. 500자 이내에 인성을 써라 똑같은데 중학교 재학 중에 3년간 3권의 책을 읽고 책을 읽어 난 다음에 소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고 입시에서는 자사고의 자기소개서에서 이 독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청원고죠. 아주 명문입니다. 현대재단이고요.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 그리고 여기는 꼭 들어가는 게 정주영 정신을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초원고를 바란다면 정주영의 일대기라는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좀 보겠습니다. 다음 국제고죠. 국제고는 모든 양식이 똑같죠. 본인 스스로 학습계 1,500자고요. 띄어쓰기 제외. 자, 학습 배운 느낀 점, 그다음에 동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볼 때 이렇게 띄어쓰기 제외, 띄어쓰기 포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 수를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추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1,500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띄어쓰기 제외고요. 첫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 진로 동기, 계획, 인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이것 때문에 불합격이 됩니다. 뭐죠? 자, 입학 전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 2, 3 내용을 반드시 순서대로 빠짐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죠? 0점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친절하게도 나와 있죠. 자기학습 700자, 지원동기 400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외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인데 순서대로 빠짐없이 되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덕 외고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죠. 그래서 기숙사의 일과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자기주도 학습하게 되고요. 방과후가 끝난 다음에는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들을 상당히 권합니다. 외고뿐만 아니라 전국 자사고의 기숙사가 다 있죠. 여러분, 저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스스로 공부하는 걸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 학교를 많이 권합니다. 자, 서울에 있는 한영외고죠. 한영외고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원외고와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빠짐없이 꼭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0점 처리라고 꼭 돼 있죠. 그리고 한영외고는 다르게 또 뭐가 있습니까? 면접 총점에서 1번이 20이다. 2번이 10점이다. 3번이 10점이다.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죠?
당연히 자기주도학습 과정이 중요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세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사고죠. 예, 중동고등학교입니다. 강남에. 자사고 양식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주도학습 꿈과 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진로계획 동기 그다음에 인성 요 밑에 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항목별 분량 지정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이게 학교마다요. 이 자기주도교육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경쟁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외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좀 상승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서울 외고나 그리고 이화 외고 같은 경우에 미달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8 대입과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고 내신이 5등급이 되기 때문에 특목고 특히 외고나 국제고의 인기는요. 갈수록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년간 외국 국제 경쟁률 보셔도 1.88입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이건 지금까지의 최고 수치입니다. 경쟁률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건 서울자사고인데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미달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부터 이대부고가 또 일반고가 전환이 됐죠. 그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쟁률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고 같은 경우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하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천 하늘고, 그다음에 현대 청운고 막 상승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성, 세종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학교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지원율이 외국 국제고처럼 올라간다든가 그런 지원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고 같은 경우도 지원율이 오히려 서울과학 영재고 같은 경우는 6.89에서 5.57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구과학고 이것이 무슨 영향이죠? 의대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별 변동이 없다. 다음 특목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이제 지원자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특목고 과학고 이거 이용익벌 개입 때문에요. 현 중3 학생들이 아무래도 특목고를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모집인의 확대가 있고 이번 시험에 가장 큰 변화가 무전공도 확대죠. 예. 특목 자사고에서 학생들이 이거를 대학 루트로 잡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고요. 2028 상대적으로 수능 중요도가 올라가고요. 문이과 통합이 되고요. 이러면서 특목고가 9등급에서 내신 5등급 내신이 떨어지면서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영재고 이공계 특성화고 진학 감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대 선호 때문에 그리고 지방대 소재 깊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2028 문이과 통합으로 외고, 국제고, 의대, 이공계 진학이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의 인기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 출신 스카이 진학 현황을 보면요. 아무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순이죠. 근데 올해는 좀 바뀐 게 연대, 고대에서 고대, 연대로 바뀌었다. 이런 수가. 그래서 매 입학자 수는 3,748명. 그래도 증원이 됐죠. 진학자 수가 가장 많은 10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시고 입학자 수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영재고 출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2학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원이나 서울대학교, 연대기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자 수가 564명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503명이다. 그래서 근데 과학 영재고 변화가 많이 없다는 거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조사한 결과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학교 순으로 올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학 비율로 들어간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한국 외고 대학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외고 대학교 작년과 달라진 건 2위가 고려대학교고 3위가 연세대학교 됐다는 거.
명수가 이 정도, 진학 비율이나 누적 비율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고, 영재고 졸업생 이공계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포항공과대학, 울산과학기술원 이렇게 해서 이공계 계열은 대부분 이 학교에 진학을 한다. 특목고, 자사고 4년제 진학수 같은 경우는 과거나 영재학교 같은 경우가 2,773명입니다.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많이 늘었죠. 6,620명. 자사고가 12,033명.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특목고가, 자사고가 많이 상승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기소개서 배제사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건 뭐 과학고 자기소개서 배제사항이지만 모든 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최하 등급이죠. 예. 그러면 불합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보면 자기소개 배제 사항 같은 경우에 올림피아드, 영재학교 이런 거 전부 다 안 됩니다. 부모의 친인척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해당 전형 같은 경우에 최하 등급 처리.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척, 사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건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중2 겨울방학 어디 주최하는 경시대회에서 2위를 했다. 뭐 최고 수준으로 뭐 했다. 이런 거는 뭐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도 마찬가지로 교사 추천서가 써서 배제 사항이 있으면 그 학교에서 다시 중학교로 원서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배제 사항을 쓰면 안 된다. 과학과 면접은 당연히요. 자기학습이고요. 자기소개서, 교과 추천서, 또 생기부 보고요. 입학 담당관 직접 면접을 하고 과학, 수학에 대한 창의성을 물어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외고, 국제고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0점 처리입니다. 영재고 다르죠? 그럼 바로 불합격이라는 거. 이렇게 점수를 쓴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경시대회 뭐 450점 맞았다. 전교 1등이다. 저희 학교가 언주중학교니까 언주방송반 써도 안 됩니다. 학교를 표시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서울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수학은 1학기 뒤에서 왜 A로 올라왔다든가 그리고 200등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100점 가까이 맞은 점수 이것도 안 됩니다.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합격 면접 후기입니다. 자, 하나와 같은 이 학생은 전부 다 이제 만반히 준비를 하고 갔는데요. 이 친구의 꿈이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천체 물리학자에 대한 것만 20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학생이 면접 보고 와서 워드로 친 내용인데 모르는 것도 있었죠.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고 대답도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다음은 대원외고 합격 면접인데요. 이제는 앞으로 이 친구 질문이 수학사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수학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없던 이런 시사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사적인 것도 준비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영외고죠. 예. 부모님과 토론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시사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또 하나, 영화 전문 기자의 꿈을 갖게 된 거는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썼겠죠? 이렇게 해서 영화 전문 기자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자기 꿈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자사고입니다. 관내 저기 현대고등학교인데요. 자, 자신의 수학 공부 방법 중에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뭐 있냐? 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자사고나 광역 자사고도 이제는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인성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자, 전국 자사고 질문, 면접 질문인데요. 대부분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개인 면접합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 문항은 학교마다 이제 있는 학교가 있고요.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보시고요. 공통 문항은 지원자 전원이 같은 문항에 답변하는 것이고요. 개별 문항은 지원자와 다른 문항에 답변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데요. 공통 문항 같은 경우는 지식, 창의성, 여기 또 시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리력, 그리고 확인하는 문항이 출제되며 정확히 답변을 요구를 하고요. 또 하나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줍니다. 어떤 학교는 민사고가 되면 그렇죠. 제시문을 줄고 어떤 시간을 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는 그런 전국자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희망학교 기출 문제는요.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팁을 드린다면 한 2-3년 거 이외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면접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 문항은 모든 학교에서 출제하고 있는지 않지만 개별 문항은 모든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출제가 가능하고요. 지원 동기, 봉사활동, 감명 깊은 책, 제출 서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자사고 공통 질문입니다.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A, B 의견, 보기에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이런 유의 유형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A와 B를 준 다음에 보기에서 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요구하는 공통 질문이 많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자사고 개별 문항 같은 경우는요. 다른 학교도 많은데 너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됐니? 아니면 탐구학습으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쓴 글을요. 면접관들은 구체적으로 너 뭐 했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요즘 많이 나옵니다.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공부에 지친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뭐냐 이런 질문은요 전국 자서고에 많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 하나고등학교가 보통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죠. 예. 이건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이 시사적인 거나 또 인성적인 면 그리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거로 많이 변해갑니다. 민사고는요, 인성면접 기출이 있고요. 국어면접 기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민사고는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솔직히 중학교 1학년부터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민사고는. 수학 면접, 영어 면접이 있고, 또 전공이 있죠. 자기가 선택한 뭐 화학을 선택한다든가, 이렇게 전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작년 최근 하나고등학교 합격생 면접 질문이었어요. 좀 새로웠죠? 왜 그렇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물어봤어요. 예. 생기부에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수학, 과학에 대한 그 교사가 이 학생의 쓴 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했다는 거. 요게 많이 다른 면접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는 문장, 자기가 쓴 문장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하고 말해봐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고요. 생기부에 있는 책에 대해서도 모든 걸 자세하게 물어봤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고 면접 질문 독서 영역 기출 문항인데요.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자기가 이 책을 읽었나 봐요. 종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그래서 면접 하나고는요. 따로 면접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간은 15분이나 한 20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기출 문제이신데요. 학업 역량 및 자기도 학습. 자, 하나만 볼까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말한 대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가 쓴 내용을요.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 영역은 여러분들이 필히 잘 체크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상상군데요. 뭐 공통문이 이렇게 따로 있죠. 남녀 공통이 있고 남학생 공통이 있고 전체 공통이 있고 여학생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 문제를 풀면 그다음에 또 개별 문제 질문을 하는데요. 창의형 문제나
독서 인성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상산고등학교가요 면접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창의 융합 면접 준비 시간은 20분, 준비 시간을 줍니다. 그다음에 면접 시간 10분, 독서 인성 면접 준비 시간 10분, 면접 10분 이렇게 시간을 주면서 면접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학생 창의 문제 문항 예시인데요. 이러한 바코드를 주고요. 여기에 대한 숫자 구하기, 첫 자리 구하기 이런 걸 시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수학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 다음에 상당고등학교 여학생 독서 인성 기출이죠. 자, 봅시다. 런던 캠브리지에서 새로운 벤치 디자인. 그래서 문제 1, 2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주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산고의 독서 인성 기출 같은 거 보면 각 제시문에 나타난 문화 창조 방법의 예시를 각각 책에서 찾고 3권 그 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산고등학교는 수학과 독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고 준비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용인외대부고 면접입니다. 외대부고는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의 자율성, 창의성, 또 연구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용인외대부고는요, 그 자기소개서 여러분이 쓰실 때 제 앞전에 영상에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제 그 유튜브 코너에는 특목고, 자사고,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는 탭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통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국제과정, 그리고 자연과학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문제 이렇게 되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포항제출고죠. 예, 포항제출고 공통 문제가 작년에 비만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지원 동기는 뭐 기본 들어가고요. 진로 계획, 뭐 꿈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자기학습, 그다음에 여기도 독서와 인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포항지구를 완전히 여러분이 서치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전체 전사고를 보면 용인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공통으로 현대 사회 뭐 이렇게 국제 과정 이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또 개별 질문 따로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 같은 그 공통 질문은 없습니다. 개별 질문 앞에서 봤죠. 상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서 면접 기출 문제예요. 독서에 대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미리 1학년 때부터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영어 원서 같은 거나 전공 관련 도서 이런 내용을 읽고 생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하나고, 상상고, 대원고 이런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독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진로와 맞는 독서를 꼭 하셔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목 자사고 마찬가지입니다. 필독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인문학 추천서에서 이 세 가지의 책입니다. 과학 추천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추천하는 책이 이 세 가지. 또 영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찍으셔서 거기에 맞는 책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국제고 면접 질문 독서 기출인데요. 자, 봅시다. 영어 교사가 꿈인데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자질과 배경 지식을 자신의 독서 경험에 연결지어 설명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교재와 원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어 회화나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진학을 할 수가 없는 학교입니다. 외고는 영어 수업이 다 안 하는데 국제고는 영어 수업을 한다는 거. 다음 대외고 면접 질문 독서 기출인데요. 본인이 가진 영어에 대한 두려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나 뭐 이런 질문, 영어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다음 환송과학고, 세종과학고, 과학고등학교죠. 거기도 독서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과학과 관계된 독서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제고 외고 기출인데요. 외고 합격을 하려면 면접 기본 준비, 다양한 학습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그리고 영어 원서는요 무조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고 면접 기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3개년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겪었던 과목은 무엇이며
어렵게 느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까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고 같은 경우는요. 저는 수학을 잘해야 외고를 가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수학을 못하는데 외고 간다면 뭐 정교독차가 수학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이건 일반적인 질문이죠. 예. 졸업후 계획 같은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친구가 외교관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질과 롤모델을 대답해라. 국제고는 동탄, 인천 뭐 다 다른데요. 거기 샘플을 제가 하나씩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도계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도계고는 해마다 면접 경향이 변화합니다. 가장 외고 중에 가장 많이 변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압박식으로 이렇게 꼴 질문을 했는데 서울 지역 외고 중에서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네. 면접 문항에 대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면접 외고는 명도 외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화여고인데요. 이화여고는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면접 질문은 순조롭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화외고 프로그램을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알고 이화외고의 면접을 보러 가라. 이렇게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고 같은 경우 뭐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도 개별 면접 전부 다 개별 면접입니다. 이렇게 앞서 내용을 제가 추가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경기 인천 쪽에 국제고 외고 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동탄부터 해서 미추홀 외고 고등학교까지 공통 개별 문제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산, 대구, 대전 국제고인데요. 부산 국제고 그리고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의 샘플 공통 개별 질문 하나씩 제가 올려놨으니까 추후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역 자사고 기출 문제 되겠습니다. 자, 광역 자사고 서울 자사고 중에 휘문고등학교에서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그 자기소개서에 관계된 내용만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시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가고요. 독서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읽은 책을 썼다면 그 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고등학교죠. 저희 강남에 있는 자사고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이 있고요. 이렇게 개별 질문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동고등학교 자사고죠. 면접 기출 예시 같은 경우에 면접 전 대기실이 있고요. 면접 준비실 있고요. 면접실, 면접 후에 대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면접 문항은 자기소개서와 대부분 그걸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총정리 하겠습니다. 자소서는요, 제가 얘기했죠. 절대로 학교 이외에 선생님들한테 외부로 친구들한테 누출하지 말라. 그리고 배제사항 확인해라. 그리고 면접관과 첫 인사말 큰 소리로 대답해라. 그리고 복장은 단정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뭐 이렇게 막 번더기를 붙이지 마시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1분 내에 대답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응답하지 마시고 다른 말이라도 꼭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 면접은요 자기와 뭐 어머님과 같이 핸드폰에 녹음하면서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을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그 목소리를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녹음해서 좋아질 때까지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의 면접 같은 거는 100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서치를 미리 좀 한번 연습을 하고 가라. 그리고 본인 자기소개서는 100%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까 꿈이 있죠. 예. 자신이 나중에 뭐 천문학자가 된다는 학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셔라.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기숙사에 대한 질문은 100%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좀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썼다면 그건 바로 질문하기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게 하고요. 대필은요, 여러분 불합격입니다. 누가 첨삭해도 불합격입니다. 요즘 고등학교와 AI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I 아시죠? 예. 이런 생각은
대피를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뭐 학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피했다 그럼 100% 불합격. 예. 그리고 자기 꿈 같은 거 그리고 면접관이 몇 가지에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바로 얘기하세요.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대답해라 말씀을 드리고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쓴 인성 이외에도 자기가 했던 인성 사례를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라고요. 독서는 뭐 기본이고요. 생기부의 특기사항 그것도 잘 준비해 가셔라. 그리고 졸업 후에 어느 대학을 갈지 전공 이거를요 자세하게 쓰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무슨 이렇게 예 대강대강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입학 후에 어떤 계획을 할까? 이거는 그 학교 홈피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 학교 동아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알림이나 홈피에서 그 학교를 완전히 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면접관이 질문하면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세요.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고 문장을 흐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게 면접관의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공과 진로는 어떤 확고한 신념, 자기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셔라. 면접관의 시선 처리는 앞에 면접관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 면접을 하는 학교가 서울에 27개 학교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하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냥 가는 것보다 모의 면접을 딱 하고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허락이 된다면 좀 모의 면접을 좀 많이 해라. 어떤 학교는 어머니회에서 주최도 하는 학교도 있어요. 어머니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모의 면접. 그래서 그런 학교 제가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게 이제 면접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예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체크리스트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태도 보죠. 진정성, 학습, 동기, 인성.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아마 남이 썼다? 이건 100%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할 때 되도록 자신의 진로와 연결하는 게 제일 좋고요. 큰 목소리 좋고요. 자신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을 아주 경청을 해서 대답을 하고요. 자기소개 목표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죠. 예. 학생부와 관련된 학업상 특기사항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것들 지원자의 특기와 열정에 관한 질문 뭐 특기 소개 뭐 이런 거 있고요. 지원자의 윤리성도 인성이죠. 예, 이런 게 있고요.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관한 질문. 자기네 학교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가시라는 거. 그리고 면접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원 학교의 기출 문제 당연히 보셔야죠. 그리고 생기부와 자기소 확인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기록상 토대로 예상 질문 만들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핸드폰에 녹음해서 연습해 보기. 그래서 1분 안에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하기. 그래서 면접관 질문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답변에 대한 자료 수집 그리고 답변 시 구체적으로 해라. 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두리뭉실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진로 목표 비전. 또 예상치 않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대답 못할 거 그것도 유연하게 대처해라. 그래서 면접관에게 재차 확인 질문 가능합니다. 면접관님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의 면접 상황 수없이 반복 연습을 많이 해라 이거고요. 외국 국제고는 5 내지 10분, 광역은 20, 30분, 민사고는 뭐 1시간이 넘습니다. 학교마다 공통 개별 질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라. 그래서 자소서는요, 교사 이외에는 학교 교사 이외에는 저는 안 보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배제사항, 복장,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모의 면제도 한 50문제가량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해라. 그래서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라. 그래서 시험 당일 날은요, 면접관이 질문하면 결론부터 정확히 말하고 부가 설명해라. 간결하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여쭤보면 그때 가서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는 태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요. 모의 면접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확보해서 답변, 핸드폰 녹음 이런 거 계속 연습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서울 자사고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세 분이 앉아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면접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앉아서 면접을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세 분이 면접관이다. 그리고 1대1도 봅니다. 이건 저희 학교에 모의 면접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모의 면접 1대1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시험 당일 면접. 요거는요. 자신감, 발음, 뭐 전공, 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사진을 좀 찍으세요. 그래서 당일날 가서 이거를 보시고 쭉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손하게 끝까지 답변하고 나오고 의자를 밀어놓고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요거 한번 찍으셔서 당일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